자, 전직 장관이 장관을 했던 부처의 산하기관 총장에 가하겠다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얼마 전에 이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공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잡음이 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관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또 그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13년 4월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의 전도사를 자임을 했죠.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장관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원래 직업은 카이스트 경영과학부 교수였기 때문에 교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7월이었는데 이 며칠 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총장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는요.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였고 공무원들이 모두 3명이 이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뭐 비판의 소지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 분의 뭐 개인적 그 자격으로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장관까지 지내신 네. 고위 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소위 그 정무 감각적 판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네. 좀 최근에 어쨌든 뭐 친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더불어서 네. 뭐 관피와 그다음에 공무원의 그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네. 지금 척결해야 해야 된다. 네. 또 한편으로 뭐 김영란법에서도 뭐 이해관계 상충에 뭐 있어서는 네. 뭐 그것을 엄격히 재단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국정 지표의 한 방향인데 네. 장관까지 이제 지내셨던 분이 과연 정무적 판단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다만 물론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정도 자격이 되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절차의 공정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담보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에서 상당히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래서 공직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공직에 있을 때는 있을 때여서 또 어렵고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공직을 벗어났어도 일반인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뭐 직업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를 사실상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직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들이 따르는 건데 특히 이 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창조 경제를 이끄는 그 예. 선두에 섰던 예.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그 초기 시기, 예. 그때 과연 이 창조 경제라는 부분을 우리 그 사회에 활성화를 많이 시켰느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별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예. 장관을 그만두신 후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금은 아직도 자중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철저히 없애고자 하는 이 관피아 문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관피아를 재현시키는 것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장관에 계셨던 분이 그 밑에 산하 네. 그 강주 가기원의 또 총장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 옆에 경쟁자 지원자들은 사실 뜨내기 그 뭐라고 하죠? 들러리처럼 네. 돼버리는 네. 거죠. 장관이 여기에 공모를 해버리면 이런 것이 이제 대물림이 계속 되는 것이 결국은 관피아를 형성하는 거라서 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입니다. 직업의 자유는 사실 헌법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공직에 있었던 분은 그럼 직업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느냐? 예. 그게 아니죠. 직업의 자유를 그때 주장하려면 공직과는 관계없는 다른 직업을 가질 때 직업의 자유를 사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한 자격 그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그 자리를 고스란히 이용해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직업의 자유라는 사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 자체도 못 되고요. 예. 무엇보다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명으로 내놓은 것이 이 어떤 그 과학기술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 관리만 했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운영 같은 것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리 뭐 예산 편성 쉽게 말해서 돈줄 쥐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돈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온다는 건데 그걸 누가 그거를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이 이사회에 있으면 자신이 모시던 최고 상관이 총장으로 오려고 한다 하라면은 부산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사실이든 안 가든 그런 의혹, 의문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엉뚱한 정치인이 뭐 감사나 이렇게 가는 건 이제 낙하산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분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직 장관이 자신의 그 직원이 국장이 이사회 이사로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정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전 공모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인사 과정이 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뭐 결과는 이미 다 뭐 뻔하게 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뭐 아이템을 미리 말씀을 하신 그런 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창조보다는 상투적인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국정 운영의 이제 중요한 한 이제 책임자로서 지금 국정 운영의 그 방향과 좀 상치되는 즉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관피와 척결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에 있어서 사실 정무적 판단을 저렇게 뿐이 이제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즉 네. 개인의 어쨌든 나름대로의 뭐 주장 자체는 나는 학자로서 이 길을 가겠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는 학자로서의 길이라고 보다는 이제 본인의 뭐 또 다른 어쨌든 뭐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학자로서의 길을 간다 그러면 사실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게 후학을 가리키고 그러는 게 학자로서의 길이지 예. 청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 행정적인 일을 하는 자리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한두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까지 지내시고 장관까지 하시는 분이 예. 이렇게 비난을 무릅쓰고 예. 총장을 하겠다고 이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예. 정말 총장이 되면 참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이분이 또 과학기술계 인사시잖아요. 예. 가려고 하신 데가 과학기술원이고 그러면 사실 과학기술계라고 하는 데야말로 어떤 관료주의, 정무 이런 어떤 괴파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해야 되는 데인데 네. 사실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도 뭐 원자력 원피화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모순점들이 드러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버젓이 일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또 역시 과학기술계라고 해서 뭐 다를 거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창조 경제를 말씀하셨던 분이라면 정 필요하더라도 좀 기다리셨어야죠. 자, 근데 뭐 이분에 예. 대한 뭐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제가 추측건데 좀 예, 이해해 보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했을 때 온갖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거 예상을 못 하셨겠어요? 당연히 예상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지원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 연세가 64세로 돼 있는데 만약에 한국 나이로 하면 66세 네. 뭐 이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나이에 장관까지 하고 나오시면 마땅히 갈 수 있는 그 급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사실상 은퇴를 해야 되는 그 나이고 위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 은퇴를 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웠던 거 아닌가 싶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에 지금 뭐 교수로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정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사건을 낙하산 문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낙하산보다는 고령화 시대 재취업 문제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해하자면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